디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4월 8일 코인 상담소 30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님, 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점심을 뭘 먹었죠? 점심을 뭘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으셨네요. 네. 여의도에는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점심 뭐 먹었는지 기억 못해야 리얼 직장인이다. 아, 리얼 직장인이시네요. 네. 요새 점심 때는 사실 거의 봄 같아요. 맞아요. 완연한 봄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날씨인데, 네. 저도 그냥 이렇게 얇게 입고 다녀도 낮에는 별로 안 춥더라고요. 아. 물론 밤에는 자켓을 걸쳐야겠지만, 그렇죠. 네. 완연한 봄이라는 표현이 저희 코인 시장에도 맞을지를 네. 한번 디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알아보기 전에 네. 저희 이 댓글 올라오는 거 한번 좀 기다렸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네. 피카츄님이 안녕하세요. 여기 아직 업데이트 되진 않았지만 안녕하세요라고 하시는데, 항상 처음엔 좀 늦게 이게 네. 반영이 되더라고요. 네. 네. 실제로 벚꽃이 이미 다 폈고. 폈죠. 그러니까 어딜 돌아가든 다 꽃이 펴 있어요. 네. 네. 강남 쪽도 많이 폈나요? 강남 쪽도 많이 폈고, 저희 집이 잠실 쪽인데 잠실 쪽도 많이 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봄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이게 외출이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까지 연장이 됐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맞습니다. 좀 꽃 구경도 이제 조금은 자제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네.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의도 같은 경우도 그 국회의사당 뒤편에 차량을 통제했는데 음. 거기를 통제하니까 이제 다른 곳에 다 차를 대고 평소와 그러니까 예년과 비슷한 인원들이 여의도 벚꽃 구경을 오다 보니까 여의도 교통 상황이 굉장히 지금 좋지 않습니다. 아, 여의도가요. 네. 네, 그래서 참 날씨는 좋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아쉬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암호화폐 시장은 다행히도 코로나19와는 상관없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 네. 주간 주요 이슈들 같이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 좋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비트코인은 13% 올랐습니다. 13%. 그리고 시총 3위 탑10 코인들이 다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이 무려 27% 올랐고 리플은 12% 올랐습니다. 그리고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변동이 없는 게 당연한 거고요. 비트코인 캐시와 뭐 나머지 코인들도 20% 내외 강세를 보인 한 주였습니다. 네. 이 마이너 알트코인 중에서는 주간 상승폭이 가장 큰 게 마인비와 또 자인코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처음 들어보시죠? 마인비와 자인코인은 처음 들어보네요. 네. 네. 뭐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된 코인인데 잠시 후 살펴보겠고요. 나머지도 딱 봐도 뭐 스와이프야 워낙에 자주 나왔지만 네. 뭐 웨지렉스라든지 빌딩 시티스라든지 뭐 이런 코인들은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잠시 후 살펴보고요. 피카츄님께서 봄맞이 비씨바 훈풍이 부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봄을 맞이해서 암호화폐 업계에 이렇게 훈풍이 부는 것 같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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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떤 분들 재밌는 게 의외로 그 만우절 효과를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다뤘었죠. 네, 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저한테 몇몇 분이 질문을 주실 정도로 왜 이번에 만우절 효과 없었냐? 네. 그 정도로 암호화폐 시장이 작년 요맘때까지만 해도 도박장이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투기가 아니라 도박장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상승한 이유를 찾을 데가 없으니 만우절에서 찾게 되는 하지만 지금은 1년이 지나고 나서 시장이 한번 폭락을 맞이하고 나서 꽤나 합리적인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만우절이라는 그런 이슈에 흔들리지 않는 네. 펀더멘탈이 조금은 생긴 시장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보여질 수 있다. 네. 네. 제가 시장 한참 좋을 때 항상 했던 말이 시장 한번 폭락 나와야 이제 좀 그래도 안정기로 돌입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네. 그렇죠. 비트코인 SV가 지금 아마 더 오르고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오늘 아침 7시 40분에 캡처한 화면이라서 그때보다는 더 올라가고 있을 거다라는 거 잠시 후 또 살펴볼 테고요. 네. 하락폭이 컸던 코인을 보면 BD패스가 22%, 유코인이 12% 역시나 처음 들어보는 코인들일 겁니다. 네. 그만큼 좀 시가총액이 낮고 또 상장한 거래소가 중소형
거래소인 그런 코인들이 주로 하락했고 네, 마이너 알트에 속하는 맞습니다. 코인들이. 네. 나머지는 거의 하락한 코인이 없는 한 주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게 하락 탑10 코인 마지막이 하락하지 않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 상황이 좀 좋았다는 걸 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래 몇 주간 그랬습니다. 사실 지난주도 그랬고요. 하락하는 코인이 거의 없던 그런 장이었어요. 네. 여기서 보면은 주간 상승폭이 컸던 코인 보면 마인비는 이제 채굴 솔루션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비트포렉스에서 거래되고 있고 자인코인은 아프리카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대요. 생소함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고네요. 그렇죠. 아프리카 경제 발전을 위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처음 보는 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여러 구글링도 많이 해보고 검색을 해봤는데 정확한 정보가 나오진 않는데 네. 그래도 나름 뭐 정부와 뭔가 연관이 있는 듯한 아프리카 정보와요? 아프리카 정부와 네. 연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해당 토큰 같은 경우는 지난 2019년 12월 27일에 비박스에 처음으로 상장돼서 현재도 비박스에서만 거래되고 있습니다. 즉 뭐 주간 상승률이 몇백 %여도 이 코인을 아마 사지는 못할 겁니다. 거래소가 낮고 거래량이 낮기 때문이죠. 네. 그다음 스와이프 최근에 가장 핫한 코인입니다. 이제 월렛이나 결제 등 유틸리티 토큰을 지원하는 토큰인데요. 빗썸이나 빌락시에서 주로 거래되고 있고 지난주도 그렇고 뭐 스와이프는 몇 주 내내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스와이프도 그렇고 크립토닷컴도 그렇고 네. 최근에 결제 관련된 그런 유틸리티 토큰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사실 상용화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월렛과 결제 맞습니다. 파트가 조금 더 유망하다고 보이고 있죠. 네. 주식 이것도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식에서의 펀더멘탈은 실적 혹은 뭐 이런 주가 대비 저평가라면 이런 암호화폐에서는 펀더멘탈이라면 얼마나 상용화되어 있는지가 있기 때문에 점점점 암호화폐 시장에도 펀더멘탈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상용화 코인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갑자기 또 들어왔네요. 네. 네. 시린님과 효영님과 안녕하세요. 흑화트님. 네, 네. 안녕하세요. 현영님이 또 하얀 옷이라 엔젤이라는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제가 의도한 바를 아주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아까 카톡 하시던데 죄송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하얀 옷이 딱 했습니다. 네. 아이고야. 와, 감사합니다. 아이고 흑화트님이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를 이제 봄이라고 했는데 네. 딱 제 키워드에 맞춰서. 오늘 다들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늘 네. 날씨가 또 따뜻하고 그리고 장이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두 분 그렇습니다. 모두 꽃미모라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코인 보면은 네. 와지르엑스 어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와지르라는 거래소에서 발행한 코인입니다. 그럼 거래소 코인인가요? 거래소 코인인데 네. 재미있게도 와지르보다는 바이낸스에서 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거래소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에서.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빌딩 시티스 비욘드 블록체인. 이 경우에는 최근에 종종 나옵니다. 이 코인도 네. 스마트 시티를 지원하는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코인월, 디지파이넥스 등의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네. 오리진 프로토콜 자주 나오죠. 탈중앙화 마켓플레이스. 그렇습니다. P2P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는데 MXC와 빌락스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슈퍼제로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코인입니다. 세로라고도 하는데 핫빗, 빌락시, 비키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다 아실 테고요. 람다도 워낙 유명하죠.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네. 이더리움이 저기 있다라는 건 이번 주 주간 탑10 상위 탑10 코인 상승률에 이더리움이 포함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네. 큰 의미가 없습니다. 흑와트님 와지르 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대요. 후아트님 진성 코인. 혹시 이거 네. 에어드랍으로 받으셨나요? 와지르 코인? 네. 와지르 코인을 어떻게 구매하시게 된 건지. 뭐 바이낸스에서 구매를 하셨을 수도 있고요. 네. 네. 뭐 직접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구매하신 거라면 정말 이 시장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걸 테고요. 네. 뭐 아니면은 저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보유하고 있던 코인들이 이제
그런 에어드랍을 주는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도 저는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들이 많으니까 뭐 에어드랍 한 개 또 뭔가 분할해서 에어드랍하고 뭐 또 걔가 에어드랍하고 막 이런 경우도 그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좀 빛을 발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모르겠습니다. 아니 와즈레를 그렇게 해서 보유하셨으면 그렇죠. 이번 주에 빛을 발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아 바이낸스에서 사셨다고. 그러면은 정말 인정하시는 그렇죠. 아니, 업계를 잘 아시는 원래 분. 인정을 했죠 저희가. 흑우 같은 님이요. 원래 저희가 인정하던 분이잖아요. 그쵸. 네. 이름에서도 포스가 느껴지잖아요. 흑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미들웨어 플랫폼 오라클 문제를 해결하는 네. 대표적인 코인이죠. 또 현영 기자님께서 좀 기사를 많이 썼던 그렇죠. 이슈이죠. 오라클. 오라클. 네. 오라클이 이제 블록체인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를 이제 오라클이라고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뭐 그런 뭐 대표적인 코인이 체인링크이죠. 아, 흑워트님이 샀던 이유가 호주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거래소 코인을 추천을 해주셔서 샀다고 하는 결국에는 호주님의 픽이었네요. 네. 그렇다고 보기에는 확대 해석을 네, 해보자면 뭐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보면은 그 대다수가 중소형 거래소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상승은 아니었고요. 네. 대신에 밑에 보면은 그 어제 거래 대금이 1,000만 달러 이상이었던 코인이 110개로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이게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무조건 100개 이상은 됐었는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게 막 60개 이랬거든요. 네. 그만큼 시장 자체의 거래량이 대폭 감소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거래량이 많이 증가해서 전일 1,000만 달러 이상 거래가 발생한 코인이 110개였고 그 중에 상승한 코인이 101개입니다. 네. 거의 모든 코인이 상승했다고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주간 변동률의 평균이 16.08%. 변동률인 건가요? 그러니까 네. 예, 상승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20% 가까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상승 탑 10을 볼 큰 의미가 없는 게 없다. 대부분이 올랐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대부분이 오르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전까지 좀 이렇게 하락장이 이어졌다 보니까 네. 최근에 이제 다 같이 오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코인 상담소 하트라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트를 오늘 또 보내주셨으니까 맞습니다. 도네이션을 네. 도네이션을 보내주셨으니까 또 저희도 굉장히 자본주의적 그런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힘들게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또 한 주간 제가 디브리핑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 현영이도 너무 귀여운 게 지난주에도 지난주에 아이스크림을 지난주에는 신사님한테 신사님한테 그랬는데 이거 거의 호주님이 사주세요. 번호 아시잖아요. 이게 뭐 싸주시죠. 네. 10개 사서 방문 가겠다고. 훈훈하네요. 그렇죠. 저희 코인 상담소. 네. 현영님 뭐 전생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소녀. 아이스크림 소녀셨구나. 괜한 말씀하셔갖고 전학계로 물리고 있잖아요. 네, 얼른 썸네일로. 네, 그렇습니다. 요새 들어서는 지난주도 그랬는데 이 한 주 동안에 제가 같은 내용을 반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이번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4월 3일 금요일에는 비트코인 이제 900만 원 돌파가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 이번 주 월요일에는 비트코인 방향성이 곧 결정된다.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말씀드렸고요. 방향성이라는 건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는데 그렇습니다. 그에 맞는 이제 대응까지 같이 알려주셨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화요일에는 비트코인 따라 움직이는 코인 그리고 움직일 코인. 참 제목을 정말 잘 뽑으세요. 이 비트코인을 따라서 움직이는 알트코인이 있는지 움직이지 않는 알트코인인지 그걸 분류해서 또 알려주시는. 네, 맞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은 이제 퍼스트 펭귄이라 그러죠. 그러네요. 네, 비트코인이 먼저 뛰어들면은 그 다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골드 같은 메이저가 같이 뛰어들고 그 다음 저 뒤에 이제 마이너가 같이 이렇게 뛰어들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설마 저 이미지도 직접. 네, 맞습니다. 네. 역시 프로십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실
총 3번의 디브리핑에서 강조했던 내용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900만 원 돌파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여전히 하락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래서 790만 원을 이탈한다면 현금 50%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 네. 790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계속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두 번째, 덜 오른 코인이 오르는 순환매매 장세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서 메이저 알트코인, 그 다음 마이너 알트코인의 순환매가 도는 시장이 다시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고 나서 오늘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SV라든지 SV? 네. 메이저 알트코인이 요동을 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아직 시장은 상승장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보통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100이면 100 그랬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 메이저 알트코인, 그 다음 마이너 알트코인의 알트코인. 순환이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프레임이 계속 유지가 됐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너 알트코인까지 올라야 이제 시장이 떨어지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마이너 알트코인이 오르고 그리고 마이너 알트코인이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이 또 오르면 또 순환이 한 번 더 가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상승 1파, 2파 이렇게 나누는데 아직은 1파에서 마이너 알트코인이 제대로 안 올랐기 때문에 상승장이라고 네. 봐야 한다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상승세가 조금은 유지될 거라고 보시는 그렇죠. 근데 거죠? 그 계속이라는 게 굉장히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네. 즉 마이너 알트코인의 폭등장이 한번 나와야 되는 거죠. 피카츄님께서 썸네일 보는 재미가 네. 메타포가 예사롭지 않다고 정말 저렇게 딱 메타포를 딱 정확하게 무슨 그림인지만 봐도 이 그림만 봐도 무슨 의미인지가 딱 이해가 되는. 감사합니다. 네. 손절 라인이 얼마인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네. 한번 조금 있다가 한번 네, 같이 보시죠. 한번 보시고. 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썸네일에서도 보신 것처럼 요때일 때 이제 900만 원 돌파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저께 좀 비트코인이 좀 올라줬고요. 오늘은 요 가격대에서 움직여 있는데 요 900만 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그래서 900만 원을 돌파한다면은 1000만 원, 1100만 원, 1200만 원까지의 상승. 만약에 900만 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800, 700, 600까지 하락을 좀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 네.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난 2019년 4월 1일 만우절 이전부터 만우절에 시장이 급등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얘기를 해주셨죠? 네, 그것은 저는 나름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반등할 것에 대한 네. 뭐 확률로 따지자면 거의 100% 확신이 있었는데 실제로 반등을 했죠? 네. 근데 지금은 이 600만 원일 그러니까 제가 1200만 원일 때부터 계속 파세요 했잖아요. 그때 뭐 호재이 님도 전화 와서 뭐 사야 돼요 해서 제가 그냥 파세요 그랬는데 네. 그리고 나서 제가 계속 파세요 하다가 600만 원 부근에서는 이제 50%는 사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 600만 원에서 지금이면은 50%가 오른 상태예요. 비트코인 가격만. 네. 그래서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저는 50%에 대한 비율을 강조드리는 게 네. 900만 원 돌파 못하면은 얘가 요렇게 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50%에 대한 투자 혹은 좀 더 비중을 쉴 때 뭐 70%, 80%까지 쉴 때 아까 말씀드린 790만 원을 이탈하면 다시 한번 600만 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높으니. 그때 돼서 현금을 좀 더 비중을 늘리는 것도 좀 플렉서블하게 대응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를지 떨어질지에 대한 가능성이 반반이기 때문에 네. 현금 하나 한 50%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되는 지난주에 해주셨던 조언과 좀 일치하게 가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대비해서 큰 변화 없었습니다. 네. 0.55% 하락했는데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같이 움직였다 한 주 동안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네. 그래도 20분 알차게 얘기를 네. 해주셨어요. 흑우 와트님께서 이제 알트 올랐으니까 비트 가고 떨어질 거라고 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 일단 비트코인 SV도 아까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네. 손절 라인이라면은 이 메이저 알트코인은 비트코인과의 커플링 현상이 거의 나타난다라는 말씀 자주 드리죠. 제가 비트코인과 메이저 알트코인은 올라갈 때도 같이 떨어질 때도 같이 움직이기 마련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메이저 알트코인에 대한 분석 질문을 주시면은 그냥 비트코인 따라서 매매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 SV는 조금은 달라요. 이게 약간 워낙 그 사토시 이슈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변동성이 타 메이저 알트코인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도 뭐 또다시 사토시급 이슈가 터지는 게 아니라면은 비트코인 따라 좀 움직이겠죠. 대신에 비트코인 대비해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 좀 오를 때 얘는 더 많이 오르고 비트코인 조금 떨어질 때 얘는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즉 얘도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세요. 지금 보면은 TTC가 또 슬금슬금 올라가네요. 오르고 있네요. 네. 근데 TTC가 9%대 오르긴 했지만 지금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에 비해서는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한 8% 정도 오르고 있는데 위에 더 많이 오른 코인들이 있죠. 네. 네. 실제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600만 원 찍었을 때 비트코인 캐시가 20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33만 원으로 60% 이상 올랐는데 TTC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빠졌을 때 가격 대비해서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상승률은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이 지난 폭락장 이후로부터의 변동률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 이후로 비트코인이 먼저 갔고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이 좀 가고 있고 그 다음 마이너 알트코인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이저 알트코인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도 지금 굳이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굳이 잡는다면은 아마 요 22만 원대겠죠. 근데 비트코인 SV가 22만 원을 깨고 내려갈 거면은 이미 비트코인이 폭락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방향성 보면서 같이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그리고 뭐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제 순환매 시장이고요. 네. 완벽하게 초강세장이 아니면 계속 두더지 잡기 게임입니다. 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TTC 같은 경우도 여기서 횡보하다가 올랐죠. 아마 여기서 좀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TTC 같은 경우에요. 네. 뭐 나머지 코인 D마켓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고 이제 항상 이렇게 폭락 이후에 몇몇 코인이 급등할 때 변동성 큰 애들 있잖아요. 12십스 이런 애들. 네. 12십스도 보시면은 폭락 가격대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 한번 조금 담아보는 것도 괜찮은 게 제가 디브리핑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포트폴리오 분산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메이저 알트코인에 주로 투자하는 게 안전하지만 일정 비율 뭐 20%에서 30% 많게는 50% 정도는 12십스 같은 완전 바닥을 기고 있는 마이너 알트코인에 담아두면은 얘네는 올라가면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아서 그렇죠. 그 변동 폭이 굉장히 높죠. 몇십 프로씩 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포트폴리오 분산을 몇 종목 최소한 5종목 정도는 해두면은 그래도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강한 장세에서 수익 낼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네.